겨울철 더욱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정미경표 최고의 요리. 추운 날이면 자꾸자꾸 생각나는 뜨끈한 국물. 파근파근한 감자 맛이 매력적인 시원한 감자 칼국수부터 시원한 오이고추로 뚝딱 만드는 초간단 반찬. 짭조름한 맛에 자꾸만 손이 가는 고추 양파 무침까지. 기분 좋은 요리로 사랑받는 정미경의 일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 열정남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미경입니다. 어서 오세요, 셰프님. 네. 이 날이 찌뿌둥하고 네. 밥맛 없을 때 그럴 때 면 요리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번 인스턴트 면만 끓이기 좀 그렇고 그럴 때 칼국수 생각이 간절해지는데 오늘 아주 끝내주는 레시피를 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칼국수, 멸치 육수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네. 감자 칼국수 만들어 보고 함께 곁들여 드시기 좋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반찬, 고추 양파 무침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대접뿐만 아니라 두 대접은 거뜬히 해치울 수 있는 그런 요리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정미경 선생님과 함께 오늘의 요리 비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칼국수 너무 좋아요. 아, 칼국수 원래 네. 좋아하세요? 아니, 뭐 해물, 소고기 다 좋아하는데 네. 감자만 넣은 칼국수 저희 할머니가 늘 내주셨거든요. 아, 예전에 특히 멸치 육수만 내서 거기에다 이제 감자, 호박 이런 거 넣고 많이 끓여 드셨거든요. 맞아요. 오늘 하는 게 사실은 그 스타일이에요. 네. 하지만 또 이제 섭섭하지 않게 네. 큰 디포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이 디포리 같은 경우는 네. 디포리가 무슨 생선인지 아시죠? 멸치 아닌가요? 아, 밴댕이. 아, 밴댕이구나. 네, 밴댕이를 말린 게 디포리인데 밴댕이는 굉장히 내장이 작아요. 내장이 작아서 디포리는 더 작죠. 네. 근데 우리가 멸치 같은 경우는 먼저 손질을 해서 안에 있는 내장을 제거를 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 내장 자체가 사이즈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쓴맛이 나거든요. 근데 그렇죠. 디포리 같은 경우는 내장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속을 따로 여기에 손질을 하지 않고 그대로 넣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디포리는 굳이 손질을 안 하셔도 되는데 네. 멸치는 속에 있는 내장을 빼주시는 게 좋죠. 쓴맛 제거를 위해서. 그래서 쓴맛이 좀 날 수 있으니까 내장을 빼주시고 뼈는 그냥 같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네. 디포리 같은 경우는 내장이 작기는 하나 그래서 이제 좀 편하긴 한데 만약에 디포리로만 또 육수를 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느끼해요. 아. 이 껍질 쪽도 그렇고 지방 성분이 굉장히 지금 이 노르스름한 것도 그러네요. 예, 거의 이게 이제 기름기거든요. 그래서 기름지구나. 이걸로만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오히려 더 느끼하고 내가 기대했던 맛이 나질 않고 멸치를 주 베이스로 하면서 밴댕이를 곁들였을 때 훨씬 진한 국물 맛이 나죠. 네. 거기에 오늘은 건새우도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시원하게. 예, 그래서 간단한 재료지만 또 육수가 맛있으면 그러니까 이 육수 맛으로 또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육수를 먼저 그러면 우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손질을 하도록 할까요? 네. 해물은 따로 이렇게 특별히 준비 안 하셨지만 네. 여러 가지 건 해물이 들어가서 시원한 맛은 맞아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재료들은 집에 항상 뭐 냉동실에 네. 우리가 이제 두고 쓰는 재료여서 그냥 칼국수 끓이고 싶은데 하면 그냥 집에 있는 재료로도 바로 이제 끓일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자, 지금 마른 팬이에요. 네.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팬에 멸치하고 밴댕이 조금 제가 더 작은 사이즈로 준비한 것도 있어서 같은 디포리죠? 네, 같은 디폴이에요. 그리고 새우도 같이 넣어서 얘를 가볍게 좀 볶도록 할게요. 자, 그 건어물 자체가 이미 말려져 있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수분이 있을까봐 네. 한 번 더 이렇게 덮으면서 날려주는데 왜냐하면 그 축축함이 있는 경우에는 뭐랄까요 비린맛 같은 것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한번
수분을 날리면서 동시에 비린 맛을 날려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뭐 오래 볶으실 건 아니고 뭔가 내 코끝으로 이 건어물 냄새가 난다 그러면 내 코를 거쳐서 이 냄새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냄새가 빠지고 있구나라는 걸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냄새가 나면 한 대여섯 번 더 휘저어준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물을 부어주도록 할게요. 네. 자, 물을 부어주시고 다시마도 한 장 같이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물이 전체적으로 끓으면 다시마는 건져주시고 그때부터 불은 중간불 아니면 뭐 중약불 정도로 줄여서 끓여주시는데 강한 불로 끓는 상태에서 육수를 내게 되면 육수 속에 있는 재료 속에 있는 맛성분이 바깥으로 잘 빠져나오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이 끓는다, 냄비 안의 온도가 최대치로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중간불 정도로 끓이시면서 안에 있는 재료의 맛성분이 바깥으로 충분히 나오도록 시간을 좀 주시는 거죠. 네. 자, 그 시간이 15분이 또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살이 부서지면서 국물이 탁해지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오래 끓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멸치나 이런 걸 해서 끓일 적에는 짧으면 10분, 길면 15분. 그러니까 양에 따라서 조금 그렇게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육수가 끓는 동안에 제가 이제 감자랑 호박 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사실 써는 방법은 너무 많고 다양하죠. 다양한데 저는 약간 굵은 채로 썰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너무 두꺼워지면 익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고 또 너무 얇으면 국물이 좀 탁해지게 되죠. 예. 그래서 약간 두꺼운 채로 썬다 생각하고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감자만 들어간 칼국수. 맛이 기대가 됩니다. 감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농도가 좀 생기잖아요. 그렇죠. 약간 걸쭉한 그 국물 떠먹는 맛이 또 일품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이제 지나치게 너무 많아지게 되면 국물이 좀 탁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감자를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나는 감자를 많이 넣은 걸 좋아한다 그럴 때는 두껍게 썰어 주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그 걸쭉해지는 걸 조금 줄일 수가 있으니까. 저희 할머니는 여기다 감자 옹심이도 넣으셨거든요. 혹시 고향이 강원도? 네, 횡성이셔가지고. 그러셨구나.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손이 근데 너무 많이 가서. 많이 가죠. 네. 전 어릴 때 그래서 사촌 형님들이 다 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니 어디서 왔니? 말씀하셔가지고. 사투리가 약간 비슷해서. 네. 자, 저는 그 걸쭉함을 없애려고 이 감자를 한 번 더 씻어줄게요. 지금 보면 이렇게 국물이 뿌얘지잖아요. 바로 전분이 나오네요. 네, 감자에 있는 전분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 번 또 씻어주면 국물이 조금 더 맑고 깔끔하게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자, 이렇게 좀 건질까요? 네. 네. 요걸 그대로 가라앉으면 밑에 네. 녹말가루가 가라앉아요. 그것도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윗물을 따라내고 그 밑에 것만 녹말로 또 쓸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호박도 좀 전에 썰어놓은 감자랑 비슷한 굵기로 썰도록 할게요. 네. 근데 그렇게 같이 썬다고 해도 실제로 익혀지는 시간은 감자가 좀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익히실 때는 그래도 감자를 먼저 넣고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나중에 호박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호박 부서지면 너무 이렇게 지저분하게 놀더라고요. 그렇죠. 중간에 또 씨가 있어서 호박은 너무 많이 익으면 가운데가 쉽게 뭉그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중에 넣어서 애호박을 생으로 먹는 사람들도 있던데 배탈 안 나나요? 그런가요? 그래도 호박은 달큰한 맛이 익어야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도 약간 도톰하게 해서 오늘 요 채 굵기는 그냥 칼국수에 맞췄다라고 생각하고 손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파는 어슷 썰어서 이게 건어물을 이용하니까 네. 이것도 접근성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만들 수 있죠. 네. 재료가 보통 집에 어쨌든 뭐 멸치나 이런 건어물들은 쉽게 상하는 게 아니니까 네. 집에 이제 잘 보관하고 있잖아요. 육수 국물이 벌써 진하게 우러난 게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장 잘 안 익는 재료 감자 먼저 넣도록 할게요.
감자가 들어가서 한 반 정도 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만약에 뭐 감자 넣고 나서 반 정도 익기 전에 나중에 이제 국수를 너무 일찍 넣게 되면 감자가 안 익어서 나중에 국수가 퍼질 때까지 익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감자는 항상 제일 잘 안 익는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든 음식을 하실 적에 조금 일찍 먼저 익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덩어리가 크면은 좀 익히는 시간이 더 길겠죠. 그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감자가 반 정도 익을 때까지 끓이도록 할게요. 네. 아, 냄새 너무 좋다. 지금 육수에 감자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품 조금 걷어주시고 지금 이제 감자가 한 반 정도 익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칼국수하고 호박을 넣어줄 건데 저는 오늘 칼국수를 물에 한번 씻어서 넣을 거예요. 냉수에다가 면을 씻신다고요? 그러니까 칼국수를 드실 적에 이제 네. 국물 자체가 좀 걸쭉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그대로 하셔도 괜찮은데 나는 좀 칼국수를 깔끔하게 끓이고 싶다 하시는 네. 경우에는 물에 국수를 넣기 직전에 국수를 한번 헹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 저도 걸쭉한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최근에 칼국수에다가 너무 퍼져가지고 네. 죽이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네, 근데 이거를 씻어서 바로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금방 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직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직전에 이렇게 해서 네. 넣어주세요. 아하. 넣어주시고 뭉치지 않도록 가볍게 풀어주시는데 이렇게 되면 보통 칼국수 먹을 때 국물이 걸쭉해지는 걸 좀 막아줄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국수 넣고 호박도 이때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 이 순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칫 퍼지면은 먹을 때 딱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서. 이게 또 이제 오늘 멸치국수로 하셨는데 멸치 육수의 특장점이 이게 소고기나 해물보다 시원하고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리는 맛이잖아요. 그렇죠. 네. 시원하죠, 정말. 아무래도 네. 해물이다 보니까 시원한 맛이 네. 나고. 그다음에 제가 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국수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때 네. 생면이 있고 겉면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겉면은 장점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보존성이 길어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생면 같은 경우는 반죽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썰어진 거여서 수분 함량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네. 익히는 시간이 겉면에 비해서 조금 더 짧아요. 아, 오히려. 네, 왜냐하면 겉면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뿌른 다음에 익혀져야지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익게 되는데 생면 같은 경우는 안에 이미 이제 수분을 같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열이 한번 오르면 그 안에 있는 수분에 의해서 면이 또 빨리 익게 되거든요. 그래서 겉면에 비해서 익혀지는 시간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게 그냥 칼국수 넣고 끓이는 시간 하면 그 면이 어떤 면인지 생면인지 겉면인지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고 두께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정도 되는 일반적인 이런 생면은 한 5분 정도 익혀주시는데 이걸 겉면으로 사용하신다면 한 7분 정도 익혀주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익혀주시고 야, 이쯤 끓으면 원래 탁해지는데 색깔이 아직도 좀 그쵸. 맑은 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 맑은 이유가 아까 헹구셔서. 그쵸 한번 헹궜기 때문인데 우리가 국수만 헹군 게 아니라 감자도 헹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전부는 전부 다 헹궈주시는 거죠. 보통 이제 면을 털어서 넣으라고는 써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헹구면은 더 깔끔하게 할 수가 있네요. 근데 그때 주의하실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넣자마자 왜냐하면 찬물에 넣어서 꺼내면 자기들끼리 들러붙기가 쉬운 상태가 되니까 예. 바로 넣기 직전에 해주시는 걸 잊지 마시고 넣고 난 다음에도 가볍게 좀 풀어서 뭉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수가 익는 동안에 한 번씩 이렇게 들었다 놨다를 좀 해주세요. 더 쫄깃해지죠? 그쵸? 왜냐하면 우리 사우나 하는 거하고 같은 위치죠. 이 물속은 지금 100도인데 여기 공기는 한 25도? 네, 이 정도 네. 되잖아요. 그럼 네. 75도 차이가 있잖아요. 네. 국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데 있다가 바깥에 나오면 엄청 차가워지니까 수축을 하게 되면서 쫀쫀해지는 거죠. 조직이 네, 조밀해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라면도 마찬가지고 예, 이제 예. 국수를 한 번씩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주면 훨씬 더 쫄깃함이 살아나게 돼요. 어우. 자, 이 상태에서 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간을 하실 때 뭐 국간장, 소금 아니면 참치액 전부 다 사용 가능하거든요. 네, 저는 여기 참치액 조금 넣어주시고 참치액으로. 아니면 멸치액젓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조금 더 추가한다 생각을 해주세요. 와. 후루룩 먹고 싶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면이 익은 상태가 되면은 여기 다진 마늘 넣어주시고 아, 선생님 저 살짝 맛을 봤는데 네. 끝내줍니다. 예. 그래서 국물이 깔끔하고 시원하죠. 너무 깔끔해요. 네, 파도 좀 넣어주시고 후추도 약간 넣어줄게요. 간도 기가 막히고요. 네. 야, 백김치에다 왠지 먹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자, 이 정도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자, 불 끄고 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감자가 들어가고 이제 칼국수를 넣는데도 국물이 굉장히 좀 맑고 깨끗하죠. 네. 그래서 일단 먼저 담아주시고. 면이 탱글탱글하게 익었어요. 네. 그 이제 들었다 놨다가 해주는 역할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게요. 네. 처음에 그 찬물에 한번 헹궈서 그런지 네. 탁함도 없고. 네. 그래서 깔끔하게 사실 특별한 건더기는 없이 감자랑 호박이지만 여러분들이 드시기에는 그래도 시원한 그 국물 맛은 뭐 다른 뭐 조개에 많이 넣은 거 못지 않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칼국수 만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위에 조금 뭐 이런저런 고명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시고 싶으면 저는 지금 김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칼칼한 맛 좀 살리려고 청양고추 조금 곁들여 드릴게요. 이건 식성에 따라서 조절해 주시면 되고 고춧가루도 원하시면 여기 약간 같이 좀 뿌려주셔도 예쁘거든요. 자. 네, 이렇게 감자 칼국수가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감자 칼국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멸치의 내장을 제거해 주세요. 냄비에 국멸치, 디포리, 건새우를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물, 다시마를 넣어 끓여주세요. 감자는 채 썬 뒤 찬물에 씻어줍니다. 그런 다음 채 썬 감자를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애호박도 채 썰어줍니다. 대파는 어슷 썰어주세요. 밑국물은 건더기를 건져낸 뒤 채 썬 감자를 넣어 끓여줍니다. 칼국수 면은 찬물에 넣어 씻어주세요. 그런 다음 칼국수면, 채 썬 애호박을 넣고 끓여줍니다. 여기에 참치액, 소금, 다진 마늘, 어슷 썬 대파, 후춧가루를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감자 칼국수를 담은 뒤 김가루와 송송 썬 청양고추를 올리면 감자 칼국수가 완성됩니다.